네, 이처럼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됩니다. 군 위안부 문제가 연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담이 성사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내에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왔고 일본도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연내까지 일본이 진정성 있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촉구를 수차례 하셨고, 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법부에 2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가토 지국장,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권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베 수상이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 규력 유산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지금 등재하려고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등재될 경우에는 역시 이제 국제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일본 정부로서 상당히 이제 조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런 해법을 모색하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하루를 방문하고 오늘 저녁에 출국을 하거든요. 여기에 좀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베 수상의 이런 특명을 받고 그동안 한일 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연내 해결하겠다.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정상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당일 일정이거든요. 여기에 좀 외교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베 수상의 지시로 해가지고 지금 기시다 일상이 방한한 거니까요. 네네. 이제는 저는 특사 자격이고 이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장급 협의가 11차례 열렸지만 사실은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위안부가. 그 위안부 문제라는 게 전체 의제 가운데 한 20-30%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위안부 해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됐고 더구나 한일 외상회담은 외교장관 회담은 지금 두 단계 이상 격상이 돼가지고 외교장관끼리의 어떤談判 형식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1박을 하느냐, 저녁 만찬이 있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이건 상당히 격상된 중요한 어떤 그 회담이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좀 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본다면 이제 외상이 이제 당일 일정으로 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다음에 그 사전에 철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번에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리고 분명한 진전을 보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투영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아베 총리의 지시로 이번에 회담이 추진이 된 만큼 좀 기대를 걸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12차례나 협의를 한 이유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제 연행 여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적어도 이제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완전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되거든요. 일본 국회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종료됐고 더 이상의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식민 통치 기간에 일어난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행위이고 청구권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그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 쉽사리 이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여 동안 이것을 끌고 왔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일본 정부가 완벽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한일 양국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법적 책임 예를 들면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지금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이제 1997년에 그 피해자들에게 보낸 그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는 분명하게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한국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뭐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그 입증이 됐고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간 그렇지만 이제 법적 책임이 상당히 일본이 안기 힘든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올지는 또는 이제 그 법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네. 어떤 식의 어떤 정부 기금을 만들지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셋이 지나서 네. 양국 외교장 간의 어떤 회담을 보면서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창조적 대안을 통한 우회로를 채택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금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예를 들면 그레이존이라든지 네네. 양국이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가능한 회색 지대라든지 아니면 창조적인 해법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자국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해법이거든요. 그게 용어는 같은데 하나의 네. 단어인데 그것을 자국에 유리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한일 간의 타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외교부의 고충도 알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든지 방식이 과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한인지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타결했다고 해도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네. 좀 그 표현 자체가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레이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설명을 하기 용이한 해석이 가능한 창조적인 해법에 합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장점이 있다면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이 외교 협상이란 것은 레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국 간의 협상도 있지만 두 번째 레벨은 그 협상안을 어떻게 자국민에게 설득시키는가, 합의를 국내적으로 이루어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꼼꼼하게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피해자 당사자라든지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입장 대변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또 다른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납득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일 간의 극적인 타결, 합의를 이뤄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65년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네.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문제가 있다고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굉장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예. 네. 그레이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봉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외교 문제이자 이게 내정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외교적으로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은 결국 국내 정치 문제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하되 만약에 국내에 있는 여론이라든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게 됐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는 예를 들면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은 무효다라는 것을 한일 양국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1910년 당시에도 무효였고 지금도 무효다라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당시는 국제법상 유효했지만 지금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라든지 사죄 이런 걸 둘러싸고 한일 간 어떤 갈등이라든지 쟁점이 5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존은 현상을 타개하면서 국내의 어떤 그런 여론을 설득하는 데는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이것은 나중에 자칫하다가는 화근으로 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게 금방 보도 자료가 나오고 한일 양국에서 언론 보도가 있어가지고 전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또 피해자가 당사자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그레이존을 자꾸 그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역시나 법적 책임 문제가 네.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아베 총리가 어떤 표현으로 사죄를 할지도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해안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아베 총리가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그때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도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1965년도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양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또 예. 배상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본 정부가 공식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정부 차원의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배상이 그 피해자분들께 직접 개인 청구권 차원에서 지급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금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는데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하는 협조하는 차원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 예. 그것이 과연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수용될 것인가. 이것은 또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일본 총리 직접적인 사과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7년에 하시모토 수상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사의 안에서는 어떻게 진일보했냐면 2012년에 그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편지를 대독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가장 좋은 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그걸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과연 수상이 직접 그걸 낭독을 할지 아니면 뭐 주한 일본 대사가 대독을 할지 아니면 일본의 기시다 외상이 그걸 뭐 발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인 수준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의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1억 엔에서 10억 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 기금 지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실패를 했는데요. 당시는 1인당 그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이 그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6분이 살아계시니까 예를 들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숫자가 전혀 이제 안 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걸 100억 원으로 늘린다면 대체로 1인당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숫자대로 나눈다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액수는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난번 6월 달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피해 액수는 상당히 그 올라가는 수준 또는 이제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시한 2억 원 정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돈이 아니고 일단 명분이거든요. 기금보다는 명분입니다. 일본 정부가 완전히 그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아 여성기금이 왜 실패를 했냐면 민간 모금에 의해서 2천만 원씩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으로 공을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해서 그 돈을 받지 않은 건데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가 완벽하게 100% 돈을 내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급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피해 위안부 할머니들 어떻게 그걸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지만 예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대담 중간중간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지금 이제 막 회담을 시작한 모습 계속해서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태고요. 조금 전에 지금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만난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좀 대담 이야기들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6년여간을 끌어왔던 이슈에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오늘 좀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 분립 원칙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법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양국 외교부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청구권 위헌 각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6년 동안 끌어왔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청구권 협정 2조 1항을 보게 되면 이 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한일 간의 재산 권리 이익에 관한 배분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종료된다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일본 기업 또는 정부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 소원에 제소한 그런 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을 소원을 제기하신 분이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으로 결정된 그 피해 보상금,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1,1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또 하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것이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률을 가지고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묻는 것이지 대통령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바뀌거나 또는 성격이 재조정 또는 재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하를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일본 측에서 수용하기는 어떻게 보냐면 예. 기본적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한국 사법부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강제징용 보상에 대한 일본 기업, 일본 정부 대상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는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헌법재판소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된 거지. 예. 말하자면 일본 기업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그 징용 보상에 그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화면은 광주 나눔의 집입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요. 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금 함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정치적으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가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보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배상이 필요하다. 앞서 이렇게 할머니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오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길게 보면 25년간 이 문제가 끌고 갔거든요. 이제 1990년에 그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이제 그 피해 사실을 고백하셨고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 쟁점화되면서 2011년 들어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결정해서 말하자면 한국이 빨리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형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외교 현안으로 삼아가지고 한일 간 조정을 해왔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거의 한 12차례에 이르는 이런 국장급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우리가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길게 보면 25년 그리고 짧게 보면 2년간 이 국장급 협의에서 끌어왔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어떤 분수령, 분기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역시 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그 일부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피해자 또는 시민단체가 압득할 만한 수준에서 그걸 계속 어떤 그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운 과거사 문제 또는 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힘든 문제지만 한일 양국이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정도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오늘은 그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회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말입니다. 그 소녀상 철거를 일본 정부는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결정은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방식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굉장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한국이 향후 외교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협력 국가로 간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위안부 문제의 미해결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단 자유권 행사 차원에서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때 한국 정부는 이렇게 비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동의 이제 동맹국가의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그동안 제기했던 그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었는데도 네. 왜 계속 안보 협력에 주저하는가라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꼬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국 외교가 좀 선제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사론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이게 역사 거죠? 문제긴 하지만 역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 또 네. 앞으로 분수령을 넘은 다음에 한국이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한국의 안보 전략 그리고 동맹 관계를 미국, 중국 등이 계속 관찰할 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꼬리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국 측에게 요구를 하는 게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손상 철거고 네. 하나는 이제 이번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이고 다시 불가역적인 그런 최종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생각은 뭐냐면 1990년대 초반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를 통해서 강제 연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뭐 일본 수상이 8번 사죄했다고 일본 측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 만들어 가지고 6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까지 졌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이 시민단체가 그걸 거부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하고 사법부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1965년 청구협정으로 다 끝난 상황을 가지고 온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는 조금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아베 수상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벌써 이 위안부 할머니들 평균 나이가 90세이십니다. 예. 지금 이제 겨우 46분 살아계시고 238명 가운데 또 언제까지 정말 올해 뭐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생존하실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역시 보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든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 정부는 아무튼 다시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베 수상이 가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2007년 3월 달에 강제 연행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 이상 교과서에서 위안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90년대는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교육에서 가르쳤거든요, 일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하나도 약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종적인 해결, 합의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다시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제안은 수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타결 시 환영 성명 발표 준비를 해달라. 이게 미국에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 일본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은 이제 이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것을 한일 양자뿐만 아니라 미국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포함된 제3자가 입회된 상태에서 이 검증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입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외교장관에서 타결이 되면 환영 성명을 내달라.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벌여가지고 미국 입회하에 말하자면 이 문제가 최종 타결됐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지금 언론에서 흘리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건 기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정리가 되고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양국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1년, 2년 또는 수년 지난 다음에 해결될 일이지 지금 그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하는 것은 네네. 이건 상당히 지금 그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좀 서툴고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네. 네. 어쨌든 오늘 회담에서 양국 모두 좀 극적으로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에 따라 앞서 뭐 한일 관계 전망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납득을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납득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존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칼에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기는 힘들고 그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도 그렇지만 또 국내 정치 맥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그리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합의되었는가,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 것을 국내에서 네.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일 관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전망을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가능하면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이 직접 지시를 했고 2년간의 한일 국장급 협의의 어떤 축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하자는 한일 양국 정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이고 일단은 이제 1차적인 가시적인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살아계실 때하고 또 내년에는 한국도 4월 달에 총선거가 있고 일본도 7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뭐 내년 3월, 4월까지 끌고 가가지고 또다시 논의하기는 국내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담이고 오늘은 가능하면 1차 합의안을 한일 양국이 일단 정부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큰 기본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법정 책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상과 기금의 성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좀 한일 양국 관계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틀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잠시 뒤에 나올 기자회견 결과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봉영식 아산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